네, 저는 강의를 다닌 사람은 아니고요. 그리고 앞에 선생님처럼 큰 비전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좋아하는 게 있거나 이러진 않고 지금 30대 중반인데도 여전히 나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아이들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실 그것보다 제 성장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교사 박미리고요. 오늘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요, 6남매 중에 5째로 태어났어요. 짐작하시다시피 5녀 1남매 5녀입니다. 막내는 아들이고요. 그리고 초등학생 아이들과 지낸 지는 13년이 되었고 지금 10살, 7살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그리고 광주 실천교사라는 교사 공동체에서 5년째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제가 성장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공동체들을 경험했어요. 아까 그 도초초의 작은 아이들, 제가 그런 학교를 나왔거든요. 13명이 입학을 해서 8명이 졸업을 했고요. 중간에 학교가 분교가 되었어요. 그래서 조금 다른 환경에서 지냈었는데 이런 공동체들을 경험하면서도 지금까지 보면 굉장히 빠른 결혼, 육아, 그리고 워킹맘으로서 당당하고 멋진 모습인 것 같지만 사실 불안이 좀 많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걱정이 많았어요.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남들의 시선이 아직도 자유롭지 못해요. 전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 하는데 내면에 걱정이 좀 많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시키는 것만 좀 잘하자. 그러면 선방이지 않나. 그리고 좀 조용히 참여만 하자라는 생각을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좀 불안했어요. 성공적으로 했을 때는 잘했네가 아니라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못하면 어떡하지? 아니면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7년에 둘째를 임신해서 이제 육아휴직을 앞두고 있을 때 페이스북에서 한 단체를 알게 되었어요. 이제 막 만들어지고 있는 단체였는데 그 단체의 캐치프라이즈가 실천으로 좋은 변화를 만든다는 거였는데 한 달에 10,000원을 냈는데요. 책이 만들어지면 보내주시더라고요. 책을 받고 또 받았어요. 좋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회원이 늘어났다고 그때 1000번째 회원이 전남 선생님이 가입을 하셔서 광주에서 모임을 했어요. 모여서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광주 자체에서 선생님들 모여서 책 수업 이야기도 하고 아니면 만나서 친목도 도모하고 듣고 싶은 선생님 강의를 말하면 섭외해서 모시기도 하고요. 지금처럼요. 그 단체 이름은 실전교육교사 모임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이제 몇 년 안 된 단체, 이 단체 2015년부터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이 단체는 교사는 교육의 전문가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의 목소리로 교육 정책을 만들고 또 교육의 잘못된 것들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교사의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해 모이고 연구하고 나누자라는 취지를 가진 단체예요. 그래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데요. 2019년에 저희가 지역 모임이 시작되게 되었어요. 전국에서 많은 지역이 있는데 이곳 광주가 처음으로 지역 모임이 창립이 되었고 그 모임에서 창립을 하고서 처음에는 교사 연수부터 시작했어요. 선생님들 어떤 것이 필요하세요? 무슨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누면 좋을까요? 해서 연수를 추진했고요. 모이면 즐거웠어요. 그런데 2019년 큰일이 있었죠. 3월에 바로 개학이 미뤄졌습니다. 보통 3월 2일이면 개학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2학년 담임이었는데 이제 전해 업무를 굉장히 격한 업무를 하고 이제 업무 안식년을 받았어요. 그런 다음 애들 만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개학이 연기가 된대요. 그래서 연기돼서 4월 20일까지 연기되었는데 그것도 온라인으로 개학을 한대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만나지도 않은 아이들과 수업을 온라인으로 소통을 해야 되고 9살 아이들이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단체에서는 이거 선생님들께서 움직여야겠다. 수업 활용할 수 있는 자료나 그런 것들을 모아서 플랫폼을 만들고 그리고 줌으로도 1년 동안 고생하신 선생님들,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교감 선생님, 장학사님들 이런 다양한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부모님들 대면 만남하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 모임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뭐라도 좀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렇게 영상을 찍어서도 올리고 2학년들이지만 사실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 선생님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피드백을 듣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3년 동안 이루어진 코로나 상황에서도 다양한 수업들을 진행을 했고 최대한 선생님이 떨어져 있지만 거기에 계시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저뿐만 아니라 이 단체에 계신 선생님들을 함께 같이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학급 아이들과도 지금 줌 수업인데요. 저희가 지역교류 수업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3학년, 4학년에는 3학년 때는 광주라면 서부, 동부 이렇게 나눠서 배우고요. 4학년 때는 광주 전체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걸 배우는 걸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과 매칭을 시켜줘서 저는 경기도 양평 친구들하고 교류를 했는데 양평하면 저는 국밥밖에 몰랐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서로 소개하고 싶은 곳, 또 여행 가고 싶은 곳, 하다못해 그때 당시 포켓몬빵 너희 팔아? 이런 것도 물어보면서 아, 그쪽에도 나의 친구들이 있구나라는 수업도 했었고요. 아이들과 처음으로 5.18에 대해서 배우면서 5.18 가치 그림책을 만들고 아이들이 각자 자기 책을 만들어보는 경험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급은 참여하지 않았지만 5.18을 현장에서 배울 수 있게 방탈출 프로그램 같은 걸 제작을 해서 직접 가족들과 혹은 학급에서 탐방 프로그램도 했었고요. 근데 교사고 부모가 되면 딜레마가 나는 내 학급 아이들을 정말 잘 챙기고 효능감을 느끼는데 내 아이들, 내 자녀들에게는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저도 여기 계신 분들도 아이들을 많이 키우니까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실천도 했었어요. 같이 환경을 생각하면서 플로깅도 해보고 보이시죠? 저희 아들 딸이거든요. 저렇게 신나서 돌아다니고 도마뱀도 잡고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도 그게 굉장히 크게 남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태블릿을 이용해서 드로잉도 한번 배워보고요. 저기는 지금 노란 옷 입은 분 혹시 보이세요? 아까 신봉석 선생님이시거든요. 저희가 저희 나주박물관 가서 같이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탈출 프로그램을 하면서 체험해보고 역사를 저렇게 배우기도 하고 또 아이들과 함께 강사님 모셔가지고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 하루 한 장 우쿨렐레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하시는 분 모셔서 같이도 해보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아까 걱정과 불안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새로운 경험이 왔을 때 예전에는 무조건 뺐거든요. 저 못하겠어요. 거의 욕먹기 싫어요. 불편해요 했었는데 조금씩 용기가 생겼고 가치 그림책 만든 걸로 그때 보도가 한번 되어서 이게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경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고 그 경험을 밑바탕으로 해서 아이들과 1년 내내 그림책을 만들어 보았고 또 최근에는 교권 이슈로 해서 MBC에서 이제 취재가 있었는데 현장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것도 했고 부담감도 있었고 솔직히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고 나니까 내가 조금 더 달라진다는 걸 내가 느끼게 들어요. 남들은 몰라요. 근데 저는 알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것도 있었냐면 선생님들이 아이를 챙기다 보면 교육하다 보면 건강을 잃으시잖아요. 다이어트 누구나 생각하잖아요. 10주간의 챌린지로 프로그램으로 해서 선생님들께서 함께 습관을 바꿔가는 이런 실천들도 해보고요. 요거는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광주에서 하는 건 아니고 저희 실천교사라는 곳에서 신규교사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어요. 현장에 나가면 막상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업무도 해야 되고 수업도 해야 되고 애들 생활교육도 해야 되는데 막막한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 저는 똑똑똑 부장선생님반에 항상 찾아갔었어요. 근데 그러기 어려운 순간들도 있는데 그랬을 때 단체 카톡방이 있어서 거기서 신청을 받고 같이 질문이나 응답을 지금도 하루에 몇십 개, 많을 때는 100개가 넘게도 이제 올라오는 날이 있는데 멘토 선생님들이 대답을 해주시고 이렇게 소통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 정책에서도 바꿔야 할 게 있다면 꾸준히 목소리도 내고 있고 이건 최근에 9월 2일에 서희치호 선생님 이제 추모 집회를 하면서 함께 했던 건데요. 저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솔직히 여기 이제 우리랑 동료가 될 후배 선생님들께 미안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더 이상 동료들이 잃지 않기 위해
함께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자랑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 많은 과정에서 짧게는 제가 한 5년 정도 지금 좀 딥하게 이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공동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중간중간 아이를 키웠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랑 집을 다니는 것도 버거웠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뭐 교과 연구를 하고 대학원을 가고 전문성을 쌓아갈 때 좀 조바심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런 걸 느꼈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해도 괜찮다고 해주시는구나. 그리고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는구나. 그리고 함께하고 즐겁게 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좋은 변화를 세상에 그리고 나에게 만들어 가는구나. 근데 이게 교실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마 과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제가 바뀐 것은 첫 번째는 이거였어요. 잘하지 않아도 되네. 그냥 해보면 되겠네. 근데 해봤는데 되더라고요. 되니까 효능감이 높아지고 뭔가를 더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하는 저를 보고 스스로 좀 놀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까 고민을 하게 되었고 저는 5년 동안의 공동체 경험을 통해서 그래 스스로 해보자. 뭐든 해보고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해결하면 되지. 그리고 즐겁게 배워보자라는 생각을 했고 좀 능동적으로 좀 유연함, 아직도 좀 뻣뻣해요. 저는 경직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긴 하지만 전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게 살면서 불완전할 용기를 인정하고 그렇게 지내는 사람이에요. 사실 제가 신규 때 혹은 학부생 때 13년 차 선배를 봤을 때는 굉장히 높아 보였거든요. 근데요, 별거 없어요. 비슷해요. 관심사와 그 범위가 좀 다를 뿐이지 다들 내적으로도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함께 만나니까 내가 좋은 공동체 안에 속해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건 누군가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으니까 그거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더라고요. 사실 지금 여기 계시는 후배 선생님들께서 코로나 상황을 겪고 대학교에 오았기 때문에 조금 서로 관계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반년을 지냈기 때문에 아직 끈끈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이 공동체를 좀 애정하고 그 안에서 스스로 함께 또 즐겁게 변화를 만들어 간다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혹시 후배님들께서 무엇인가를 하다가 선배 교사들과 함께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면 언제든 선생님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가시는 그 길에 저희들이 함께 하도록 할게요. 선생님들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